사람 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금이가 있지. 기업도 가정도 똑같다. 금이 보이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고쳐야 산다. 나는 평생 문제를 미루지 않았다. 미루면 비용이 불어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첫째, 폭력. 한 번쯤은 이란 말 뒤엔 늘 두 번, 세 번이 따라온다. 공장에서 불량이 한 번 나오면 공정을 멈추듯 폭력은 멈춰야 한다. 감정이 공정을 지배하게 두면 회사도 가정도 무너진다. 신고할 일은 신고해야 한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둘째, 중독.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혼자서는 잘 못 빠져나온다. 주변이 떠받치면 더 깊어진다. 기업에서 적자 사업을 보조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리듯 관계에서도 공동 의존은 집을 갉아먹는다. 지원을 멈추고 전문 치료로 연결하라. 냉정함이 결국 따뜻함을 지킨다. 셋째, 공개적 모욕. 회의실에서 동료를 공개 비난하면 팀이 붕괴하듯 배우자를 사람들 앞에서 낮추면 신뢰가 무너진다. 내 오랜 원칙 하나.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 집안도 조직처럼 운영하라. 넷째, 경계의 실종. 시가처가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푼다. 방문 빈도, 비용, 역할을 숫자로 정하라. 규칙이 없으면 해석이 지배하고 해석이 다르면 싸움이 된다. 다섯째, 사후수습의 부재. 싸움은 어디나 있다. 중요한 건 수리 프로세스다. 사과 위로 약속 이행. 이 순서가 끊기면 관계는 사업처럼 부도가 난다. 이제부터가 실전이다. 많은 부부가 상대의 마음을 추측한다. 추측은 경영이 아니다. 질문이 경영이다. 당신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가? 내가 눌렀던 건 무엇이었나? 구체적으로 적어라. 말투가 아니라 장면으로. 퇴근 직후에 휴대폰만 보는 거. 모임에서 내 사적인 이야기 꺼내는 것처럼. 그리고 안심 버튼도 함께 적는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당신을 가라앉히는지. 우리 부부는 서로의 버튼을 3개월간 점검한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바로 칭찬한다. 조직도 개인도 칭찬에 움직인다. 속도도 맞춰야 한다. 어떤 사람은 즉시 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 공장 라인 속도 다르듯 사람 속도도 다르다. 나는 하루 이틀 혼자 둘 시간이 필요하다. 밥 먹자고 말하면 준비가 된 것이다. 이런 합의된 신호를 만들어라.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예의가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연기 가공된 예의를 두려워 말라. 원석은 갈아야 빛난다. 내가 먼저 한 발 양보하면 배우자의 양보를 기록하고 기념하라. 기업도 공로는 공개적으로 남긴다. 집안도 다르지 않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운영으로 지킨다. 자, 이제 물어보자. 해봤어? 추측 말고 질문부터. 나는 평생 수많은 계약서를 써봤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계약서는 결혼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계약을 감정으로만 운영한다는 거야.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운영은 시스템으로 해야 오래간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하지. 내가 더 힘들어. 당신이 날 몰라줘.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순위 싸움이다. 자기를 먼저 보살피고 자기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둘이 만나면 그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사랑이 경쟁으로 변하는 순간 두 사람 다 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배우자를 고객으로 대하라. 고객이 불만을 가질 때 기업은 변명하지 않는다. 먼저 듣고 메모하고 개선한다. 부부도 마찬가지야. 왜 그래? 대신 어떤 점이 힘들었어로 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추측이 아닌 질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성격도 욕구도 화나는 이유도 달라진다. 그런데 부부 대부분은 옛 기억 속의 배우자만 본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한마디가 과거의 배우자를 가둬버리는 말이다.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무시하면 망하듯 부부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서로의 트리거 발작 버튼을 3개월마다 점검하라. 서로의 안심 버튼을 새로 물어라. 당신은 요즘 어떤 말이 제일 힘들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불편해? 그리고 대답을 듣는 동안은 해명하지 말고 기록만 해라. 기업에서 피드백은 들을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 가치가 생긴다. 집에서도 같다. 하루를 마치며 메모하라. 오늘은 배우자가 예민했다. 퇴근 후엔 말을 아껴야겠다. 이건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운영 매뉴얼의 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사랑이 식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멈췄을 뿐이다. 정비하지 않으면 엔진은 다 식는다. 기름칠을 안 했으니 열이 식은 거다. 나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운영이다. 좋은 부부는 뜨거운 감정보다 예측 가능한 루틴을 가진다. 퇴근 시간, 인사 한마디, 메시지 한 줄, 그 사소한 반복이 신뢰를 만든다. 사랑의 지속력은 루틴의 정확도에 비례한다. 사람 마음이 아니라 습관이 관계를 지킨다. 사람은 누구나 발작 버튼이 있다. 기업으로 치면 위험 경고등 같은 거다. 단,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의 버튼을 알면서도 누른다는 거야. 그건 악의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익숙함이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무딘 언어가 결국 폭발을 불러온다. 나는 이런 부부에게 꼭 말한다. 싸움을 멈추려면 먼저 지도를 그려라. 지도 없이 싸우는 건 길을 모른 채 차를 몰고 달리는 것과 같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말이 내 감정을 터뜨린다. 이런 행동이 내 마음을 닫게 만든다. 감정이 아니라 장면으로 기록해라. 퇴근하자마자 휴대폰만 보는 것. 식탁에 앉아 대답 안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발작 버튼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다. 트리거를 알았으면 안심 버튼도 함께 찾아야 한다. 사람은 공격보다 위로에 더 크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 오늘은 내가 할게. 이 짧은 한마디가 폭발을 막는다. 내가 사업할 때 느낀 것도 같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에게 화내는 대신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묻는 게 100번 낫다. 그 한마디가 팀을 살린다. 가정도 똑같다. 언어는 무기이자 약이다. 트리거를 다루는 기술의 핵심은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이다. 사람들은 내가 널 얼마나 아는데 라고 말한다. 그 말은 대체로 틀린 말이다. 안다고 생각할 뿐 확인하지 않는다.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나?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착각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10년 전의 사람, 지금의 사람 다르다. 그러니 가끔 물어봐야 한다. 당신은 요즘 어떤 말이 제일 싫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속이 상해?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10번의 싸움을 막는다. 그렇다고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마라. 배우자도 자기 마음을 다 모른다. 그저 물어봐 준다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증거다. 그 순간 이미 불이 꺼진다. 사람은 대답보다 관심의 태도에 녹는다. 그래서 나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보다 지도를 남겨라. 트리거 지도, 안심 버튼 지도. 그걸 서로 손에 쥐고 사는 집은 비바람이 와도 길을 잃지 않는다. 결혼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는 기술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느꼈다. 속도가 다르면 결국 사고가 난다. 공장에서 한 라인만 빨라도 제품이 망가지고 회사에서도 한 팀만 앞서가면 조직이 깨진다. 부부도 똑같다. 한 사람은 바로 풀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된다. 많은 부부가 싸우고 나서 이런 말을 한다. 당장 얘기하자. 하지만 상대는 이미 벽을 세웠다. 그 벽을 밀고 들어가면 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속도를 강요하지 마라. 사람마다 회복 곡선이 다르다. 어떤 이는 한 끼 밥이면 풀리고 어떤 이는 하루를 통째로 침묵해야 숨을 고른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고장난 시계처럼 계속 어긋난다. 내 아내와도 약속이 있었다. 당신이 화났을 때는 하루는 그냥 두자. 내가 밥 먹자고 하면 그게 신호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였다. 사랑은 말로 풀기 전에 시간으로 풀어야 한다. 기다림이란 말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리더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바로 질책하지 않는다. 하루쯤 시간을 두고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 그 하루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부부도 같다.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면 그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맞다. 기다림은 고통이다. 하지만 즉흥적인 말 한마디가 더 큰 대가를 부른다. 사업에서도 감정에서도 즉흥은 늘 손해였다. 참는 게 손해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익이다. 참음 속에 판단이 생기고 판단 속에 길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부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서로의 속도를 기록해라. 당신은 빠른가? 느린가? 배우자는 어떤가?
그리고 둘이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정해라. 그게 규칙이다. 결혼 생활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 조율의 기술이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기다림은 투자다. 사람이든 일상이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 간다. 나는 평생 그걸 사업에서도 사랑에서도 배웠다. 사랑의 본질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은 늘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다루며 배웠다. 진짜 존중은 당신이 옳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와 다르다를 인정하는 일이다. 사업에서도 직원이 나보다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조직이 커진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존중은 사랑보다 오래 간다. 많은 부부가 말한다. 우린 하나잖아. 하지만 그 말이 문제다. 둘이 하나가 되면 한쪽은 사라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결혼은 합병이 아니라 협력이다. 각자가 자기 이름을 가진 회사처럼 서로 존중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 사랑은 동일화가 아니라 공존이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이런 부부를 자주 본다. 배우자를 자기 일부로 여기며 간섭하는 사람들.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왜 그걸 하냐?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사람은 통제받으면 반발한다.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존중이 사라지면 신뢰는 무너진다. 좋은 부부는 서로를 개별 인격체로 본다.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한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각자의 삶을 유지한다. 아내에게는 친구가 있고 남편에게는 취미가 있다. 이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숨통을 트는 일이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가정은 따뜻해지지 않고 습해진다. 적당한 환기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부부에게 늘 말한다. 서로의 시간을 허락하라. 그것이 사랑의 증거다. 이 원칙은 사업에서도 통한다. 나는 항상 젊은 임원들에게 기회를 줬다. 내 방식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 네가 옳다고 믿으면 해봐라. 단 책임은 져라. 이게 존중이다. 부부도 같다.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면 막지 말고 응원하라. 그 대신 끝까지 책임지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신뢰의 틀을 만든다. 진짜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공개석상에서 배우자를 낮추지 말고 칭찬을 공개적으로 말하라.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버텼다. 내 아내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이 배우자에게는 연금보다 값지다. 가정은 이런 말 한 줄로 지탱된다. 나는 평생 사람을 다뤘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존중은 가장 조용한 권력이고 가장 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평생의 파트너를 얻는다. 나는 평생 조직을 운영하며 느꼈다. 사람을 믿기보다 시스템을 믿어야 오래 간다. 좋은 시스템은 사람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날씨 같다. 좋을 땐 맑고 피곤하면 흐리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비가 온다. 그런데 그때마다 감정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매일이 위기다. 그 대신 예측 가능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부부의 안전벨트다. 예를 들어 퇴근하면 반드시 오늘 하루 어땠어? 한마디 건네기. 외출 전엔 오늘도 잘 다녀와. 잠자기 전엔 수고했어. 이건 짧은 인사지만 그 짧은 반복이 신뢰를 쌓는다. 사업에서도 보고 체계가 무너지면 회사가 불안해진다. 가정에서도 말의 루틴이 끊기면 불안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런 게 뭐 대수인가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대수롭지 않은 걸 꾸준히 하는 게 대수로운 일이다.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이 관계를 만든다. 매일 인사하는 사람, 매주 식사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루틴이 있는 부부는 서로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이란 단순히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은 모를 때 불안하고 불안할 때 의심한다. 그래서 루틴은 사랑을 안정시키는 가장 단순한 기술이다. 결혼 생활의 신뢰도 결국 예측의 문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되지만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감정은 변하지만 습관은 남는다. 이게 바로 관계의 자산이다. 좋은 부부는 설명을 줄이고 패턴을 늘린다. 하루 3번의 작은 말,
주말에 함께 걷기, 한 달에 한 번의 식사 약속. 이건 의무가 아니라 정비주기다. 차도, 회사도, 관계도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 사랑을 오래 지킨다는 건 열정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나는 늘 그랬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지만 습관은 함께 만들 수 있다. 결국 좋은 관계는 함께 만든 루틴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루틴이 쌓이면 어느 날 깨닫게 된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었다는 걸. 나는 젊을 때부터 말을 두려워했다. 사업이든 관계든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리고 또 망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결혼은 결국 대화의 연속이고 그 대화 속에 운명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서로 너무 익숙해서 편하게 말한다. 하지만 편하다는 말 뒤에는 방심이 숨어 있다. 편한 말이 쌓이면 결국 칼이 된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던진 가벼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당신은 왜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쌓이면 사랑은 마른 나뭇잎처럼 부서진다. 나는 직원에게도 그랬다. 사람은 돈으로 동기부여되지 않는다. 말로 움직인다. 그래서 항상 공개석상에서는 칭찬만 했다. 지적은 따로 조용히 했다. 그게 존중이었다. 그런데 집에서는 왜들 반대로 할까? 사람들 앞에서는 배우자를 비난하고 집에서는 무뚝뚝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례의 습관이다. 행복한 부부들은 놀라울 만큼 배우자 욕을 하지 않는다. 모임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그들은 배우자를 높인다. 내 남편 덕분에 버텼어요. 우리 아내 참 대단해요. 이런 말이 듣기엔 오글거려도 그게 관계를 지킨다. 공개적인 칭찬은 사랑의 보험이다. 반대로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낮추면 그건 모욕이다. 한 번의 모욕은 10번의 사과로도 안 지워진다. 사람의 체면은 종이 같다. 한 번 구겨지면 펴지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신뢰도 똑같다. 말로 찢긴 신뢰는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배우자에게는 말을 줄이고 의미를 늘려라.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감사와 칭찬은 과하게 하라. 그게 진짜 품격이다. 욕설 한마디로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존중 한마디로 관계는 평생 간다. 나는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살았다. 그래서 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 말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는다. 가정은 그 온도를 맞추는 공간이다. 그 온도를 잃는 순간 사랑은 살아있어도 함께 살 수가 없다. 결국 결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다. 나는 인생에서 깨달았다. 사업은 신뢰로 돌아가고 부부는 말로 유지된다. 그리고 말의 품격이 곧 사람의 품격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업은 신뢰로 굴러가고 결혼은 배려로 버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려라고 하면 대단한 희생을 떠올린다. 사실 진짜 배려는 거창하지 않다. 그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습관이다. 부부 사이의 문제 대부분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된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매번 얘기하기도 피곤하잖아. 이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멀어진다. 배려는 예측 가능한 친절이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주는 일, 퇴근 후 고생했어. 한마디 건네는 일, 그 사소한 행동들이 하루의 온도를 바꾼다. 나는 늘 공장에서 그랬다. 정비는 고장이 나기 전에 하는 것이다. 사람도 같다. 관계가 부러지기 전에 예방 정비를 해야 한다. 서로가 지쳐 있을 때 말 한마디가 오히려 큰 힘이 된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괜찮았어. 그 말 한 줄이 마음의 윤활유가 된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사과로 끝내려 한다. 하지만 사과는 시작일 뿐, 복구가 아니다. 복구의 기술은 그 다음에 있다. 먼저, 사과 뒤에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미안해. 다음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가 있어야 한다. 말만 하면 잠시 풀릴 수는 있지만 신뢰는 행동으로만 회복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사과는 늦으면 값이 떨어진다. 너무 빨라도 진심이 안 느껴진다. 상대의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한 시간에 짧고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그게 진짜 회복의 기술이다. 사업에서 손실을 메우듯 가정에서도 관계를 회계처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신뢰는 원금만 채우면 안 된다.
이자까지 갚아야 진짜 회복이다. 배려는 결국 시간과 주의의 분배다. 내가 회의에 쓸 10분을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는 데 쓰면 그 10분이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지. 사람은 주의를 준 만큼 성장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관심을 준 만큼 관계가 자란다. 돈보다 말보다 주의를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란 매일 쌓이는 작은 배려의 합계다. 사랑이 무너지는 건 폭풍이 아니라 무관심의 침식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막는 건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의 따뜻한 말, 작은 손짓, 그리고 늦지 않은 사과다. 나는 평생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길 줄 아는 사람보다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건 같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힘의 절제다.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때 그건 패배가 아니라 여유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이번엔 내가 참을 차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정을 전쟁터로 생각하면 그 집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둘 다 상처뿐인 병사로 남는다. 가정은 전장이 아니라 동반자의 항로다. 한쪽이 방향키를 잠시 내려놓을 때 배는 비로소 균형을 잡는다. 나는 이런 부부를 많이 봤다. 서로가 옳다고 믿는 싸움 속에서 사랑이 점점 말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유를 찾지만 방법을 잃는다. 그럴 땐 이긴 말보다 남은 마음을 봐야 한다. 말은 이겼는데 마음은 졌다면 그건 결국 손해다. 나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이 원칙을 떠올렸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려가면 그 한 걸음이 집을 지킨다. 그게 쉽지 않다. 자존심이란 게 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자존심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때로는 굽힘이 바로 존엄이다. 큰 다리를 지을 때도 철골은 먼저 휘어진다. 유연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양보의 품격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그건 관계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사업에서도 파트너가 실수했을 때 바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 번쯤은 덮어준다. 그게 다음 신뢰의 기반이 된다. 부부도 똑같다. 상대의 실수를 바로 지적하기보다 한 번은 흘려보내라. 그 한 번이 다음의 대화를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보는 보이지 않는 칭찬을 낳는다는 점이다. 상대는 그걸 기억한다. 그때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다시 마음을 잇는다. 양보는 결국 기억에 남는 배려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본다. 유연한 사람이 세상을 버틴다. 가정도 기업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휘어질 줄 아는 강철만이 오래간다. 그리고 부부란 서로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일부러 한쪽이 굽어주는 관계다. 그게 바로 양보의 품격이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기술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연기를 믿지 않았다. 꾸밈이나 거짓이 싫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 알겠더라. 진심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다. 때로는 연기가 진심을 지켜준다. 사람들은 연기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연기는 예의를 연습하는 기술이다. 배우자가 화가 났을 때 나도 같이 화내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라와도 그 순간 한 박자 늦추는 것.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연기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살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감정은 본능이고 연기는 선택이다. 본능대로 살면 편하지만 선택대로 행동할 때 존경받는다. 회사도 가정도 감정으로 운영되면 금세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내 표정을 관리했다. 회의에서 화가 나도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10명의 마음을 살리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같다. 배우자에게 미소를 짓는 건 위선이 아니라 온도 조절이다. 사람은 따뜻한 얼굴 앞에선 파도, 오해도 녹는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앞에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가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원석은 갈아야 빛난다. 사랑도 가공이 필요하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편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는 상처투성이가 된다. 진짜 사랑은 가공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깊은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그건 속임수가 아니라 배려의 기술이다. 배우자에게 기분 좋은 말투로 대답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침묵을 선택하는 일. 이건 연기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다. 그 진심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격이 된다. 나는 이런 부부를 본 적 있다. 서로에게 상처가 많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린 싸워도 예쁘게 싸우자.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다. 예쁜 싸움이란 없다. 하지만 품격 있는 싸움은 있다. 그건 감정을 이기고 상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결국 연기는 사랑의 방패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방어 기술이다. 진심만으로는 부족할 때 연기가 그 자리를 메운다. 그리고 그 연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위기 속에서 버텼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어도 구조는 믿을 수 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버틴다. 그래서 나는 늘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람이 실수해도 구조가 있으면 복구가 가능했다. 가정도 똑같다. 결혼 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운영 체계로 지켜야 하는 조직이다. 많은 부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다. 높을 땐 넘치고 낮을 땐 메말른다. 그걸로 배를 띄우려 하면 결국 휘청거린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파도 아래에 구조물을 깔아야 한다. 그 구조물의 첫째는 규칙이다. 부부가 함께 세운 가정의 규칙, 말의 예의, 재정의 기준, 다툼의 방식, 그리고 화해의 순서까지 정해야 한다. 사업에 매뉴얼이 있듯 가정에도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싸우면 그날 안에 말은 꺼내지 말자. 사과는 문자로 하지 말자.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움을 표현하자. 이런 간단한 규칙들이 결국 관계의 뼈대가 된다. 둘째는 투명한 소통 구조다. 회사에서도 보고 체계가 막히면 문제가 터진다. 부부도 같다. 서로의 일정, 돈의 흐름, 감정의 상태를 숨기지 말고 공유해야 한다. 특히 돈 문제는 감정보다 더 깊게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모든 통장을 공개했다. 돈을 숨기는 건 사랑을 숨기는 일과 같다. 투명함이 곧 신뢰다. 셋째는 정기점검 시스템이다. 나는 회사의 모든 공장을 매달 점검했다. 작은 이상도 그냥 두지 않았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한 번은 감정 점검의 날을 정하라. 식사하며, 산책하며, 요즘 나 어땠어? 무엇이 힘들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부부의 경영회의다. 이 회의가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으로 본다. 나는 운영으로 본다. 운명은 선택할 수 없지만 운영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만이 오래간다. 결국 가정이든 회사든 시스템이 없는 사랑은 감정의 폭풍에 휩쓸린다. 그렇다고 사랑이 식은 게 아니다. 그건 단지 관리가 멈춘 것이다. 진짜 사랑은 불이 아니라 등불이다. 불은 타오르지만 금세 꺼진다. 등불은 구조가 있다.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유리가 있다. 그래서 오래간다. 결국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운영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운영을 배우는 사람만이 끝까지 관계를 지킨다. 나는 늘 말해왔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 회사든 인생이든 유지에는 반드시 비용이 든다.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조직을 굴리려면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들은 결혼만큼은 공짜로 굴러가야 한다고 착각한다. 사랑도 유지비가 든다. 그 유지비는 돈이 아니라 노력과 주의다. 처음엔 열정으로 굴러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루틴과 배려가 필요하다. 차를 새로 샀을 때는 매일 닦지만 몇 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 부부도 처음에 정성은 있는다. 그때부터 관계는 천천히 녹이 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행복한 부부를 보면 부러워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유지비의 결과다. 그들은 싸우더라도 수리비를 아끼지 않는다. 사과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내어 고친다. 그게 바로 사랑의 정비소다. 그 정비를 게을리하면 결국 관계는 멈춘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바꾸면 되지만 사람은 마음이 식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 유지비다.
한번 쌓은 신뢰를 지키는 데에는 그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도 같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양쪽이 정기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그게 대화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하루 10분의 대화일 수도 있다. 시간과 관심이 곧 유집이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야. 그건 위험한 신호다. 소통이 멈췄다는 뜻이다. 자동차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된다. 사람의 관계도 같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이 방전된다. 방전된 관계는 한순간에 멈춘다. 그러니 매일 시동을 걸어라.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랑의 엔진을 다시 살린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느꼈다. 유지비를 아끼는 건 절약이 아니라 지출의 미루기다. 지금 쓰지 않은 정성은 나중에 배로 갚는다. 사랑도 같다. 오늘의 관심을 미루면 내일은 설득으로 갚아야 한다. 오늘의 대화를 미루면 나중엔 사과로 갚게 된다. 결국 사랑은 계속 투자해야 굴러가는 자산이다. 당신이 아끼는 집처럼 사랑도 정기적으로 닦고 고치고 손봐야 한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건 유지비를 낸 사람에게만 머문다. 나는 평생 그걸 믿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멈추지 않는 관리만이 멈추지 않는 행복을 만든다. 나는 평생 공장을 돌리고 회사를 세우며 늘 점검표를 들고 다녔다. 기계든 조직이든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이 아니다. 경고등은 미리 켜진다. 그걸 무시했을 때 사고가 난다. 결혼도 다르지 않다. 관계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닳아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에도 점검표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지막 신호는 폭력이 아니다. 그건 이미 늦은 단계다. 진짜 경고는 더 조용하게 온다. 대화가 줄고 눈빛이 식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을 보는 시간. 그게 바로 첫 번째 붉은 불이다. 사람들은 그걸 익숙함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익숙함은 때로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익숙하다는 건 더 이상 관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찰이 멈추면 배려도 멈춘다. 나는 부부들에게 이 네 가지를 묻는다. 첫째, 당신은 배우자의 하루에 관심이 있는가? 둘째,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칭찬한 게 언제인가? 셋째, 상대의 힘든 점을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가? 넷째, 같이 웃은 기억이 최근에도 있는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그걸 무시하면 관계는 서서히 멈춘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단, 빨리 깨닫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업에서도 문제를 빨리 발견한 사람이 결국 회사를 살린다. 가정도 같다. 왜 나만 노력해야 하나?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다. 누군가는 먼저 불을 꺼야 한다. 그게 성숙이다. 그게 리더십이다. 사랑은 둘이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먼저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는 늦게라도 따라온다. 불씨는 하나면 된다. 그 불씨를 살려야 불이 번진다. 그리고 그 불이 따뜻함으로 바뀔 때 그 집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옆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아직 당신의 집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감정이 식었어도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계가 멈춰도 다시 시동을 걸면 움직이듯 사람의 관계도 다시 켜면 된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먼저 점검표를 펼치는 용기다. 나는 평생 기계를 고쳤다. 트럭이 멈추면 엔진을 뜯었고 공장이 서면 밤새 수리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 고치는 사람만이 진짜 주인이다. 부부 관계도 같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고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고치기보다 버린다. 물건이든 관계든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다. 스마트폰이 느리면 바로 바꾸듯 배우자에게도 인내 대신 교체를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다. 고친 관계는 새 것보다 강하다. 금이 간 그릇을 금으로 이어 붙이는 일본의 킨치기처럼 한번 부서졌던 마음은 다시 있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다. 고치는 건 힘든 일이다. 기계처럼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포기한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사랑이든 사업이든 끝까지 손을 대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고치는 법은 단순하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둘째,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는 것. 셋째, 다시 시도하는 것.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 관계는 반드시 움직인다. 기계도 고칠 때는 작은 소리부터 확인한다. 사람도 같다. 감정의 소음을 듣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살린다. 나는 이런 부부를 봤다. 수십 년 싸우고 결국 다시 손을 잡은 사람들. 그들은 말했다. 고치는 과정에서 사랑이 다시 자랐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보상이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고치려는 사람의 몫이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 간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의 말도 감정도 약속도 다 변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건 태도다. 태도는 상황을 이기고 태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결혼도 결국 태도의 싸움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머리보다 태도를 봤다. 머리는 똑똑하지만 태도가 삐뚤면 조직을 망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태도가 삐뚤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 태도란 결국 어떻게 대하느냐다. 말을 고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한 번 더 손 내밀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관계의 품격이다. 부부 사이에서 태도는 말보다 깊은 신호다. 한숨의 길이, 대답의 톤, 눈빛의 방향. 이 모든 게 말보다 많은 걸 말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말보다 태도를 관리하라.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리면 사랑의 얼굴도 흐려진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면서 깨달았다. 결혼은 인내의 기술이자 태도의 예술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불완전한 사랑을 끝까지 지킨다. 그 태도 하나가 가정을 붙들고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 존경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랑은 운명으로 시작하지만 태도로 완성된다. 매일의 사소한 말투, 작은 웃음, 한 걸음의 양보, 그 모든 게 사랑의 기술이다. 돈이 없어도 열정이 식어도 태도 하나면 관계는 다시 선다. 내가 평생을 걸어온 길도 그랬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끝내 다시 일어난 건 태도 덕분이었다. 사랑도 다르지 않다. 이기는 태도가 아니라 지키는 태도. 그게 마지막까지 남는 품격이다. 그 품격이 있는 사람만이 평생의 사랑을 경영할 자격이 있다.